네, 한번 계속 공부해 볼까요? 참 이 파이라는 이름에 제가 빠져가지고 아니 어떤 놈들이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줬어.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그 덕에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코인도 공부하고 또 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쪽에 인연도 제가 좀 있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공부하던 거를 이제 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또 젊으신 분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투자에 대한 기본 컨셉을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지금 바둑하고 똑같죠. 바둑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둘 것인가 내 패만 보지 않고 남의 패도 봐야 되는데 아마 니콜라스가 지금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파이코인의 구매력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걸 제가 여태까지 이 중요성을 제가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3월 14일 혹은 6월 26일 그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상장 시초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급 어제 제가 그 악시아 코인 내부자 레포트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자기 대주주한테 보고할 때 이 사람들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공돌이들이 사실 뭘 알겠습니까? 공돌이들이 그냥 뭐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뭐 뭘 알겠어요. 연구만 하던 사람들이 이 시장이라는 생물, 시장은 생물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시장에는 뭐 그냥 돈 벌겠다고 덤벼드는 놈, 오직 돈밖에 생각 안 하는 놈, 장기 투자하는 놈, 별의별 놈이 다 있는데 그 그거를 이제 그런 고민들, 자기네들이 계속 이제 그 시행착오를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니콜라스는 이 업의 개념, 악시아 죄송합니다. 악시아는 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뱅킹업으로 갖고 가고 있고 니콜라스는 파이코인의 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는 유통업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업의 개념이. 그러면 구매력 가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파이코인 시초가 100불 넘습니다. 당연히 100불 넘어요. 100불 넘을 수밖에 없어요. 시초가 3월 14일 날 하건 6월 28일 날 하건 100불 밑으로 만약에 붙었다. 사자 확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좀 납득을 하시면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람들한테 권하고 채굴하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력 가치인데요. 퍼체이싱 파워라고 하죠. 파이 네트워크 마켓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이제 뭐 디지털 제품, 홈 키친, 정원용품, 취미 뭐 이렇게 애호품, 기호품, 책이나 문방용품, 건강 뷰티 코스메틱 뭐 음식이나 드링크, 패션, 옷, 스포츠, 트래블링 뭐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토이 애들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파이베이스드 이코노미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서 생기는 지금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구매력 이걸 먼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파이의 디지털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건 하나 0.45파이 뭐 이런 저기 애플 아이패드가 89파이 이런 거 수직 크리스탈릭의 3.9파이 2.3파이 이거는 와이어리스 러그 타입 뭐 프라이빗 나 염색 뭔가 염색 페어 뭐 이게 아무튼 10파이 뭐 그다음에 이게 40파이 애플폰 다 팔렸고 파이코인도 다 팔렸단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애플 아이폰 라이트닝 덕 실버가 100파이 그다음에 이건 1파이 자판기가 1파이 근데 다 팔렸고 다리미 4파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거는 2.5파이 식판기 이건 3.98파이 60% 세일해서 파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10파이 뭐 애니멀 뭐 0.2파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전 세계에 있다고요. 이런 건 다 팔리고 파이로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서에 이거 권장하고 있죠. 왜 권장해요? 구매력 가치를 알고 싶어서. 이게 뭐냐? 화폐의 구매력 평가설이 있거든요. 화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 화폐의 구매력에 따라서 환율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원화로 물건 살 때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물건 살 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꿈꾸는 건 뭐죠? 파이로 결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이라는 암호화폐가 달러건 파운드건 엔화건 위안이건 이게 모두를 이거로 금처럼 금처럼 파이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회원수를 지금 현재 3,400만 명, 그 다음에 1억 명까지 하는 거, 얘네들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로서 파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가 되려면 각 지역에서 자기네 1파이가 어떤 구매력 파워를 갖고 있느냐잖아요. 그게 이제 이 환율 결정할 때, 퍼체이싱 파워 할 때 일물일가의 법칙, 얘네들이 이것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동일한 통화로 표시하면 이게 된다. 환율 당사국의 개별적인 상품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하면 그게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수송 거래라든가 거래 비용 이런 게 여러 가지, 이건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정할 때. 아무튼 일물일가 법칙의 지배를 받는 파이코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물일가라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인삼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인삼하고 같을 수 있나요? 그 나라에서 만들고 그 나라에서 쓰는 제품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고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제품은 수송비라는 게 그다지 많이 들지 않지만, 우리도 가령 뭐 회건, 배추건 현지에 가서 먹으면 싸잖아요. 수송료라는 게 있으니까요. 수송료, 보관료, 이런 유통 경비가 드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혹은 그런 걸 다 어느 정도로 낮춰서,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환율 결정 이론의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물가뿐만 아니라 가령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오른다. 한국도 지금 금리를 뭐 14일 날 지금 올릴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반적인 또 물가 수준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절대적 구매 평가 이론이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은 한국의 금리, 지금 뭐 한국의 금리가 뭐 2%다. 미국은 0.25%다.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7%다. 콩고 같은 데는 17%다. 이렇게 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신용, 가령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카드로 미리 물건을 사지만 나중에 그 이자 비용 때문에 그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것처럼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와 환율에 따라서 물건의 값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간에서 뭐 환율 수수료라든가 이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환율도 지금 한국이지만 한국도 자기네들 우수 고객은 우대 환율을 정해주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환율 그냥 바가지 엄청 쓰고 수수료 엄청 들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파이코인으로.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1파이가 구매력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령 현대차를 보자고요. 파이코인의 실질 구매력. 여기서 보니까 현대쿠페 1200파이, 뭐 현대쿠페 요즘 뭐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일본 혼다 차로 해봤어요. 혼다 어코드 1.5 터보 EL. 이게 지금 한국에서 3,7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90파이예요. 그러면 얼마죠? 1파이가 72,326원이더라고요. 환율로 나눠야죠. 그러면 US 달러 63불이에요. 파이 하나가 63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초가가 100불이 안 된다고요? 구매력으로 봐도 지금 막 이렇게 매일 하루씩 이렇게 내가 누르기만 해도 나한테 이 파이 하나당 100불 준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그게 이제 거래 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얘네들 백서를 보게 되면 이거 갖고 파이코인을 거래한다 이런 거는 걸리면 니네 다 없애버린다. 그러나 파이 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한다거든요. 왜? 모든 물건의 구매력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이 퍼체이싱 파워를 알기 위해서. 퍼체이싱 파워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시장으로 들어가더라도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제가 사실은요, 이거 뭐 거래돼 갖고 뭐 자전거 하나를 얼마에 샀다 그러면은 그 자가 발전으로 지들이 그냥 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얘네들이 실물 경제에서 파이코인의 구매력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악시아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도 보게 되면 지금 처음 여기 제가 얘네들도 말씀드리게 되면요,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비트마트하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비트마트하고 쿠코인에다가 얘네들도 상장을 해보니까, 이 은행 일 하던 애들이 상장을 해보니까 워시 트레이드, 돈 세탁하는 데 쓰였더라. 그래서 악시아 코인이 처음에 1불짜리가 막 72불로 가고 하는 게, 그리고 다시 또 막 내리고 하는 게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 그러니까 돈 세탁하는 데 좀 쓰이고 시장 조성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짐작을 한다. 그 거래량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악시아 코인도 뭐 스테이킹을 한다, 코인 소각을 한다, 뭐 그 다음에 코인 소각을 하면 이게 우리도 이제 락업을 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악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2년간 락업을 한다, 2년간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면은 200% 실질 수익률이 annual percentage yield인데 2년간 실질 수익률을 200%를 준다. 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이것에 따라서 또 소각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걸 몰랐다. 모르고서 우리도 상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상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삼성 재무팀처럼 악시아 재무팀을 만들었다. 악시아 재무팀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인의 형태인 하이퍼 디플레이셔너리 토큰,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토큰을 만들려면 시장을 실시간으로 워칭을 해야 되고, 삼성 비서실 재무팀 같은 재무팀이 있어야 되겠더라. 재무의 삼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아직 지금 파이코인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 뒤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락업도 하고 락업 2주 6개월 1년 3년 이러면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뭐 해주고. 지금 악시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은요 인사이더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어요. 파이코인도 이 락업하고 이런 거, 뭐 노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질이 다른 것의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공개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악시아도 은행업 하던 사람들이 코인업에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또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코인을 쓰이고 한단 말이죠.
파이코인 어떨까요? 중국 부자들이 돈 세탁하는데 안 쓸까요? 공산당 사람들이 돈 세탁하는데 안 쓸까요? 한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돈 세탁하는데 안 쓸까요? 필리핀에 한 100억 갖고 와서 필리핀 사람들 그 코인 산다는 사람 제가 아는 한 사람뿐일까요? 돈 세탁하는데도 쓰인단 말이죠. 그거는 회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악시아 코인도.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걸리면 작살이 나니까 이게 지금 KYC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워시 트레이드라고 딱 나오잖아요. 마켓 메이커도 나오잖아요. 이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세탁하려고 쓰기도 하고 거래소 놈들이 자기네들 이익으로 이 시장 조성을 막 하더라. 물량을 몰래 모았다가 걷었다가 모았다가 걷었다가 시장 조성 명목으로 그런 일을 하더라. 그런데 시장의 생리가 이런 거구나 알고 두 거래소랑 그냥 가기로 했다라고 대주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도 상장하게 되면 거기다가 락원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거래소가 마켓 메이킹을 명목으로 수급을 조절해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50%만 락업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3년간의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별로. 여기도 보세요. 악시아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토크노믹스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의 유동 물량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이도 락업 비율이 정해지면은 이 서큘레이팅 이 물량이 서플라이가 정해진다고요. 아직은 걔네들도 몰라요. 파이오니어들이 어떻게 하나에 달라지는 거지. 자기네들 총 코인 공급은 알죠. 스테이킹된 코인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락업하여서 락업 비율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백서에는 소각을 5%라고 그랬지만 그 소각이 5%일지 안 그러면은 KYC에 탈락해서 사람들한테 주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이 소각 코인으로 쓰일지 그리고 상장 초기에 딱 초기에 코인 공급을 어느 퍼센테이지로 할 건지 반감기 이런 거를 이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해보다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파이 측 애들도 시장 유동 물량 총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상장 시점에 지금 뭐 1000억 개 한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긴 안목이고 짧은 안목에서는 어느 정도 할 건지 반감기 조절해야죠. 그 다음에 락업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조절하겠죠. 스테이킹이 락업이고 소각된 코인 아직 여기까지는 뭐 상장이 안 됐으니까 깊게 생각 안 한 것 같고 초기에 유통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지금 다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런 상품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금융 전문가들 돈 장사하던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자기네들이 신경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네 코인의 밸류는 파이코인의 구매력이다. 이게 어떤 구매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 구매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파이 네트워크 마켓. 뭐 아직도 그거 뭐 하나 뭐 1불이면 되지. 뭐 그냥 하나 한 40원 하지. 그거 10불이나 주면 감사하지.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서 이거를 보세요. 제가 이거랑 두 개만 지금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5만 가지 상품이 다 있어요. 일단은 금융 상품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0파이다. 그러면 500파이가 이게 그러면 100불만 해도 5만 불 아니에요? 5만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열심히 채굴하고 자다가 깨서도 누르고 새벽 2시에도 누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장의 생리도 아시고 하는데 시장 생리 제가 조금 뭐 더 계속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